저는 올해로 80살이 된 김순자라고 합니다. 미국 땅을 밟은 지 벌써 40년이 넘었죠. 하지만 저는 끝까지 한국 국적을 고수하며 영주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바뀌면서 주변의 많은 권유로 저도 결국 고집을 꺾고 시민권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낯선 땅에서 피어난 눈물과 희망의 이야기. 이민 스토리는 한인 이민자들의 감동 실화를 바탕으로 합니다. 미국에 발을 디딘 건 벌써 40년 정도 지났습니다. 미국에 먼저 이민 와 있던 아들 부부의 부모 초청으로 오게 되었죠. 아들 부부가 맞벌이 하느라 손주 녀석들 돌봐주는 게 제 일이었습니다. 손주들이 다 크고 나면 한국으로 돌아갈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래서 한국 국적을 지키며 나는 한국 사람이다 라는 뿌리를 붙들고 살았죠. 손주들 돌보면서 저도 이곳에 적응이 되었는지 아이들이 잘 되는 게 제 전부였어요. 주변에서는 왜 시민권 안 하세요? 물었지만 저는 늘 웃으며 넘겼습니다. 제 여권에 새겨진 태극기를 볼 때마다 자부심이 있었죠. 영주권으로만 산 지 20여 년 정도 지났을 때 아들은 엄마, 이제 시민권 하세요 라고 설득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끝까지 한국인으로 살고 싶다는 제 고집이 더 컸던 겁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엔 늘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법이 바뀌면 미국에서 영주권만으로는 안전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었죠. 친구들 중 몇몇은 시민권을 취득했고 편안하게 혜택을 누렸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뿌리 없는 나무가 될까봐 겁났죠. 작년에 정권이 바뀌고 새로운 대통령의 반이민 정책에 제 마음은 크게 흔들렸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일 새로운 행정명령이 발표됐습니다. 불법 이민 단속이 강화된다는 말이었지만 실제로는 합법 이민자들까지 불안해졌죠. 지역 한인 뉴스를 들어보면 수십 년 합법 영주권자였는데도 작은 기록 하나로 위기를 맞은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는 결국 변호사 비용으로 수만 달러를 쓰고 나서야 겨우 풀려났다고 합니다. 영주권을 가진 사람들도 평생 세금을 내며 합법적으로 살아왔지만 여전히 외국인 취급을 받았습니다. 또 다른 뉴스에선 더 끔찍한 장면들이 보도됐습니다. 불법 이민 단속으로 시위대와 경찰들이 충돌하고 미국 전역으로 시위가 번져나가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한인 사회에도 그 불안이 번졌습니다. 혹시 나도 걸리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이 커졌죠. 나는 합법적인 영주권자인데도 왜 이렇게 불안해야 하지? 라는 생각이 들었죠. 한국 국적을 고수했던 제 자부심이 점점 저의 고집이 아닌가 느껴졌습니다. 혹시라도 내게도 문제가 생기면 이 나이에 한국으로 돌아가야 할까? 아이들은 엄마, 이제는 안전을 위해 시민권 하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 뿌리를 지키려 했던 지난 세월이 조금은 허망해지는 기분이었거든요. 하지만 대통령이 바뀌면서 시작된 정책은 더 차가워졌습니다. 한인 커뮤니티 모임에서는 이제 시민권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그 말이 제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이민 40년, 끝까지 한국 국적을 지키려 했던 제 고집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매일 거울 앞에서 제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여전히 한국인으로만 살 수 있을까?
아니면 이제라도 시민권 시험을 봐야 할까? 그리고 결국 저는 결심해야 했습니다. 지역 한인사회복지기관에서 시민권 신청과 공부를 도와준다고 해서 연락을 했습니다. 나이 80에 이런 도전을 한다는 게 제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지요. 인터뷰 날짜가 잡혔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는 가슴이 벅차오르면서도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이 나이에 과연 내가 시민권 시험에 통과할 수 있을까? 밤마다 인터뷰 문제들을 붙잡고 씨름했죠. 다행히 영어가 아니라 한국어라서 버틸 수 있었죠. 인터뷰 당일 아침 깔끔하게 옷을 입이고 이민관 창구에 앉아있던 제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인터뷰 보는 직원이 한국 통역사를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하지만 그 직원이 질문을 던졌을 때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음속에서 수십 번, 아니 수백 번 연습한 문제들에 대한 답들을 답해냈습니다. 다행히 짧고 간단한 질문들을 주었고 저는 무사히 답할 수 있었죠. 합격 통보를 그 자리에서 받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내 아이 80에 시험에 합격하는구나. 하지만 기쁨과 동시에 씁쓸한 마음도 밀려왔습니다. 이제 나는 한국 국적이 아니구나라는 사실이 마음을 무겁게 했죠. 태극기를 가슴에 품고 살았던 지난 80년의 시간이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제 자녀들은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엄마, 이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이 선택은 엄마를 위한 거예요. 그 말에 제 가슴이 조금은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선서를 하면서도 속으로는 한국을 떠올렸습니다. 나는 두 나라 모두의 사람이다. 뿌리는 한국, 삶은 미국. 80의 도전은 늦은 듯 했지만 제게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시민권 증서가 집으로 온 날 안도와 씁쓸함이 함께하는 하루였습니다. 돌아보면 이 길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민자로서 또 한국인으로서 저는 제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야 비로소 말할 수 있습니다. 80에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다. 돌이켜보면 이민자로서 한국인으로서 수많은 갈등과 고집 속에 살았습니다. 시민권을 얻으면서도 마음 한켠에는 아직도 한국 국적이 없어진 아쉬움과 공허함이 남아 있습니다. 혹시 저처럼 평생 한국 국적을 고수하다가 늦은 나이에 시민권을 선택하신 분이 계신가요? 그 과정에서 겪으신 감정이나 국적을 내려놓는 갈등을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듣고 싶습니다. 또 지금도 시민권을 망설이고 있는 분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는지, 이민 생활에서 가장 큰 힘은 결국 서로의 경험과 이야기를 나누는 데서 나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조언 하나가 저와 같은 길을 걷는 이들에게는 큰 위로와 용기가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이민자들의 감동 사연을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